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객관식 경영학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문제 풀이이기 때문에 가장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여러분들이 이론을 먼저 최소한 한두 번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이 백그라운드가 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이제 문제가 이런 의미구나 또는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론을 안 보시고 그냥 이제 문제 풀이를 내가 먼저 해서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이론이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봐도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사상 누각,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밖에 안 돼요. 보기에는 집이 지어졌지만 뭐 이렇게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살짝만 치면 집이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풀 때는 아는데 그 문제를 살짝만 변형을 시키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뭐 취업이 되든 자격증이 되든 거기에서 이 경영학의 점수를 많이 받고자 한 문제라도 더 맞추고자 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보는 건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문제 풀 때는 알지만 실제 시험장에 갔었을 때 문제를 살짝 변형했거나 또는 좀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못 푸는 거죠.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죠. 왜?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똑같은 문제는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 이론책에 있는 문제나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하고 정말 똑같은 문제도 많이 봤다, 많이 풀어봤다, 실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렇지만 대부분은 유사한 문제를, 왜? 똑같은 이론이지만 문제를 똑같이 내면 좀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씩 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높게 받으시려면 반드시 이론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다가 보면 보건 또는 무슨 공기업 뭐 이렇게 해서 그죠? 무슨 공기업 뭐 몇 년도 무슨 공기업 이렇게 된 것이 있고, 또 보건 기출 보건 이렇게 된 것이 있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말 그대로 보건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 그죠? 또는 이 이론에서 이 문구에서 문제가 됐구나. 말 그대로 복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 복원이 된 문제도 있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고, 보기가 한 2개 정도가 맞고, 나머지 2개 정도가 조금, 이제 시험 치신 분들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긴가민가 한 거는 다른 보기를 이렇게 집어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 복원된 문제도 있고, 말 그대로 복원이다 보니까 유사하게 이런 형태로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지만, 그죠? 똑같은 문제지만 기출 복원하는 거 있고 또 다른 공기업에서 시험 친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도 그게 좀 달리 돼 가지고 이렇게 조금 중복돼 가지고 이렇게 교재 문제 풀이집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출 복원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형태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공개되는, 그래서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개가 되죠. 그래서 자격증에 관련된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건 100% 동일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많이 잡는다고 잡았지만 조금 오탈자가 또는 오답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하고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편집에서도 그걸 또 놓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출판이 되는데 그런 조금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경영학 전체적으로 한 1050여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50문제 각 챕터에 각 장에 50문항씩 하고, 또 요게 이제 조금 50문항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 한 챕터를 또 추가하려고 하니까 좀 그 분량은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또 조금 더 문제가 추가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는 아무리 문제를 좀 많이 해도 요 정도의 문제 정도면은 이해가 될 거다 하면 좀 50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균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50문항으로 각 챕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로 이렇게 보면 21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문제화했고 또 이론서하고 최대한 또 중복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서에 있는 각 챕터마다의 문제는 최근 1년 또는 2년의 기출문제, 그 다음에 요 1, 2년 사이의 기출문제를 최대한 중복을 피해서 그래도 조금 중요한 문제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3년 이상, 길게는 조금 뭐 5년 좀 더 이상도 요런 이론에서는 충분히 문제화가 됐었고 앞으로도 될 수 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기출문제나 또 중요한 문제, 오래됐지만 중요한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 수록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 조건, 이론을 반드시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볼 것.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도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본은 됐다고 보고, 자, 요 문제에서는 요게 포인트고 또 요런 보기에서 요게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답을 찾는 거, 저하고 할 때는 훈련이기 때문에 아무 그런 뭐 틀리고 맞고는 의미 없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요런 패턴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요것은 답이고 요것은 답이 아니구나. 이런 구분을 저하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하고 할 때는 정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이론들을 다시 회상을 하고, 저는 문제 풀면서 자, 문제 풀고 자, 요게 답입니다,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또 다음 문제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렇게 하고 또 해당 문제의 이론을 될 수 있는 대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상하고. 왜? 우리는 실제 시험장에 가서 답을 찾는 게 목적이지, 저하고 할 때 뭐 답을 찾고 좀 빨리 풀고 이거는 의미 없어요. 저하고는 완전 훈련,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쌓여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죠? 실제 현장에 가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스킬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회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론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 지금 문제 풀이집에 있는 해설은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풀면서 한번 보시는 거. 저는 해설을 보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이론, 기본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쭉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고, 그죠? 해설, 뭐, 문제 풀고 해설 보고 해설 보면서 문제 풀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혼자 하셔도 되죠. 그래서 해설은 말 그대로, 요렇게 해서 요게 답이구나.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주로 사용을 하시고, 저하고 할 때는 이론. 자, 교재에 어디에 이론이 있죠. 또 이런 이론에서 그때 강조한 게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공부했던 걸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회상을 다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를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또는 문제를 푸시면서 요렇게 푸는구나, 또는 요런 이론에서 많이 문제화가 됐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하시면서 빨리 풀 수 있는, 점차적으로, 그죠? 빨리 풀 수 있는, 그래서 문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 21장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가 뭡니까? 목차 한번 보시면은 21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경영학 개론 또는 뭐 경영학 원론 뭐 이렇게 해서, 자, 이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풀이도 타이틀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요 부분에서 뭐 이런 문제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지. 그냥 전체 교재다 보니까, 문제집이다 보니까 경영학 개론 이런 게 붙었지,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보통 모든 시험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 시험은 1번부터 몇 번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 개론, 뭐 1번부터 5번까지는 경영학 개론, 6번부터 10번까지는 마케팅 해서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물론 또 때에 따라서는 한두 문제가 더 추가되기도 하고 또 뭐 더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는 수험생들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어디에서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답을 모르면 뭐 이렇게 통밥, 그죠? 통밥으로라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우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1장의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천천히 하면서, 그죠? 아, 요거는 요렇게 해서 문제가 요렇게 되고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점차 요렇게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듯 못 느끼시듯. 그래서 이제 지금은 1강 첫 시간이니까. 자, 다음과 같은 전략 유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기가 나오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빨리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평균 그냥 모든 시험이 다 일반적으로 평균 1분에 한 문제는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1분에 한 문제 푸는 거 힘들죠. 왜? 한번 읽어보고 이게 답 이렇게 찾으면 참 좋은데 막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긴장도 하고 그죠? 또 이러다 보니까 한번 읽고 모르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다시 읽고 이러다 보면 그게 좀 쌓이면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10문제 남았는데 시간은 뭐 5분밖에 없고 이런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점차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훈련을 하시면 되고 또 저하고 하면서 문제 포인트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 문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구나. 포인트부터 딱딱딱딱 하시면 답이 또 눈에 확 보입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기업이 내부 개발 또는 인수합병을 자, 지금 저는 기업이 내부 개발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이렇게 하나하나는 앓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앉아있을 때도 제가 말하는 것들을 속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빨리 문제의 포인트를 잡아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업의 내부 개발, 그다음에 인수합병을 할 때 있어서 또는 새로운 진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거. 근데 요거는 뭡니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사업에 앞에 쭉 해서 기업의 내부 개발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 또는 진출하는 것으로 또는 진출하는 것이다. 이런 것 또 두 번째 또 조건을 줄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다음 대안으로, 그럼 뭐지? 이게 뭔지 몰라요. 지금은. 그죠? 근데 딱 보니까 둘 이상의 기업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에, 아하! 답이 딱 나오죠. 자, 여기에서 메인 포인트는 뭡니까?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서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동반자 관계다. 요게 첫 번째 키워드. 그 다음에 요 문제의 함정은 뭐죠? 인수합병,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 이러면 이제 경영학 여러분들 이론을 하셨다고 가정하에 다각화, 이런 게 생각이 딱 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될 경우, 내부 개발도 뭐 안 될 경우, 그러면은,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동반자, 협정, 협약, 뭐지요? 바로 보기 2번 답이 탁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훈련이니까 또 지금 나머지 보기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구조조정 나오고 확장 전략 나오고 양도 전략 나오고 청산 전략 나오고 아, 이런 전략들이 있었어. 이렇게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략적 제휴. 그리고 지금 나머지 보기 뭐 구조조정 이런 거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문제 풀다 보면 다 나와요. 지금은 뭡니까? 저하고 하는 훈련은 여러분들이 빨리 정답이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거. 구조조정하고 전혀 상관없고 확장 전략하고 전혀 상관없고 양도 전략하고 전혀 상관없고 청산 전략과 전혀 상관없죠. 우리끼리 같이 해볼래? 우리 둘이 합쳐서 힘 합쳐서 같이 해볼래? 우리 동반자 할래? 그러니까 전략적 제휴, 조인트, 전략적 제휴 이런 거 너무 쉽죠. 이거는 실제 18년도에 경영지도사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자, 전략 개념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전략 개념, 전략이라는 의미 알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론할 때 여러분들이 벌써 한번 다 하셨는 거고. 자, 전략적 구성 요소에 해당 안 되는 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 같지만,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전략의 개념. 전략이 뭡니까? 전략이.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론할 때 다 말씀을 드린 것들입니다. 전략, 우리는 국어 시간 아닙니다. 사전적인 의미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자, 경영학에서 전략하면 뭐죠?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딱 나셔야 돼요. 자, 그럼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럼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뭡니까? 말 그대로. 유지 존속 발전.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수익이 들어와서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뭡니까? 1번, 보기 1번 딱 보면 경쟁 우위 있어야죠.
뭔가 경쟁자보다 독특한 게 있어야 되죠. 경쟁 우위에 대한 개념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재무 상태. 내가 기업을 유지 성장 발전시키려고 하면 재무 상태가 어땠습니까? 단단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금이 풍부해야 돼요. 자금이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금 조달과 운용, 재무 상태 좋아야지요. 생산 제품도 있기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나머지 보기를 한번 딱 보는 겁니다. 사업 영역 분명히 정해야죠. 전략 개념에 사업 영역 정하는 거 있습니다.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음료수 사업할까? 통닭 사업할까? 삼겹살집 할까? 사업 영역이 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 이거는 어디라도 다 들어가겠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래서 시너지 효과라는 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더라도 생산 제품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가능해요. 정답으로. 근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생산 제품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략 아니더라도 제품 생산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좀 이론틱하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생산 제품은 전술에 해당이 돼요. 이해되시죠? 1강이니까 좀 편안하게. 자, 그럼 생산 제품은 뭡니까? 굳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생산 제품 짤 필요 없어요. 생산 제품은 자, 우리가 경영 전략 수립 단계 이런 거 했지, 그죠? 기억나십니까? 기업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 전략 이런 거 있었죠? 기능 전략에 들어가요. 생산 제품은. 계획하고, 그죠? 설계하고. 그게 이제 쭉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각각의 기능들, 거기에서 생산, 마케팅, 재무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무조건 어떤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그랬을 때 꼭 기능 전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구성 요소는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핵심 구성 요소에 해당 안 되는 거. 그럼 어떻습니까? 제시된 보기 중에서 가장 아닌 거. 자, 제가 이론할 때도 문제 풀이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객관식 문제, 객관식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가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제시됐을 때 보기에서 가장 맞는 거, 보기에서 가장 틀린 걸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외우시면 안 돼요. 왜? 여기에서도 2번 같은 문제는 얼마든지 다른 보기를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물어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요런 보기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답이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게 빠지면서 또 다른 거, 그죠? 전혀 다른 무관한 거 탁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보기 3번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죠. 자, 문제를 외우시려고 하지 마라. 요렇게 물어봤을 때 요런 보기에서 요게 답이다. 그래서 그때 딱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 문제는 절대 외우시지 마라. 그리고 뭐죠? 이론 5줄 있는데 그 이론 5줄 가지고 문제는 10문제, 20문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지, 그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요런 보기일 때 1, 2, 4번은 무조건 100% 시너지 효과는 전략 개념뿐만 아니라 전략 자체가 말 그대로 뭐죠? 기업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니까 뭘 하든지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을 할 때 1 플러스 1은 2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기업이 유지존속 발전을 하려고 하면 1 플러스 1은 3, 1 플러스 1은 5 이렇게 막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드러커가 나옵니다. 드러커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죠? 자, 드러커와 관련된 것 중에 이제 틀린 거 찾습니다. 그죠? 보기 1번, 이거 뭐 무조건, 그죠? 무조건. 그 다음에 단순 반복적인 작업과 동시 관리를 위해 대번, 그죠? 대번 생각이 확 나시죠? 이건 누굽니까? 뒤에 거 컨베이어 시스템 이거 안 읽어보셔도. 포드. 답이 2번. 자, 이런 형태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목적은 고객 창조이며 마케팅 활동과 경영혁신 수행대회 거기 보기 1번하고 보기 3번하고 결국 같은 말입니다. 교재에 다 나와요. 들어가게 했는 말, 강조한 말. 그죠? 그 다음에 4번. 자, 기업은 사회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은 뭐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기업 너 그냥 잘나고 너가 잘해서 너 기업 돈 버는 거 아니야. 기업이라는 것은 보기 4번 사회가 그죠? 너들 돈 벌으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자원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원하면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재무적 자원, 정보적 자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영을 하셨으면 그것을 어떻습니까? 자, 기업이 너가 가지고 활용해가 너 돈 좀 벌고 그래 너 돈 벌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사회 환원 좀 시켜라.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적인 책임을 져라. 그래서 드러커는 이런 거 주장을 했구나.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다음 중 경영 전략 경영 이렇게 해도 맞고 경영 전략 해도 맞고